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7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여야 후보가 다 확정됐죠.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여기에다가 이제 제3지대에서 안철수, 그 다음에 김동연, 심상정,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고는 하는데, 그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되고요. 그런데 제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지난 금요일 날 발표된 한국갤럽 기준으로 해서 정권교체, 그 똑같은 조사에서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 이거는 57%인데, 정권 재창출은 33%. 그런데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24%. 물론 다자대결을 조사한 겁니다. 이 같은 조사에서.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26%. 이건 거의 붙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홍준표 후보 15, 의견 유보 23,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명확하게 윤석열 후보가 정말 이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그런 응답자들에 비해서 자기 지지율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 이렇게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여하튼 이 갭 33%죠. 이걸 어떻게 메워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는 상당한 정도의 과제, 숙제가 됐다. 이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정권 교체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쭉 과거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더군요. 그래서 대략 보면 50% 안팎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게 최근에 와서 57%로 오른 겁니다. 4월 보궐선거 때가 55%로 이 57% 빼면 사실 가장 정권교체 비율이 높았던 때고요. 5월 달에는 49, 6월 달에 50, 그 다음에 7월 달에 49, 8월 달에 47. 이 8월 달 47이라는 것이 아마 제가 보건대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같은 것이 이 X파일, 7월 달에 X파일 논란으로 지지율이 좀 떨어졌을 때 아마 이거와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9월 달에 49, 10월 달에 52 이렇게 점점 오르다가 이번에 11월 달에 57%까지 올랐다, 이런 것이고요. 정권 재창출은 4월 달에 34%였는데 이게 36 해서 8월 달에 39까지 갔다가 이제 33%로 주저앉았다 하는 거 보면, 이게 이제 결국 민주당 지지율, 이재명 후보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이런 일종의 트리플 하락, 이거와 연관돼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차기 선호도 다자대결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정권 교체 비율과 윤석열 후보 지지율,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33%인데 그걸 이렇게 좀 쪼개서 보니까 거기에서도 매우 유의미한 그런 차이를 발견했다. 우선 지역별로 보면요, 서울이라는 데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에서는 정권 교체 희망이 61%입니다.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윤석열 후보가 27%, 이재명 22%, 윤석열 후보가 제법 앞서 있죠. 이걸 보면 이건 아무래도 윤 후보가 이제 서울 출생이죠. 아버지는 충청권 출생이라고 하지만 서울 출생이라는 데 대한 일종의 호감도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 유권자라고 하면 이 최신 뉴스 같은데 아무래도 민감합니다. 그런 부분,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이재명 후보한테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그 대장동 개발 이런 것이 연관돼 있고, 그 다음에 김부선 씨 관련한 의혹, 그 다음에 형수 욕설, 이런 것들이 다, 그 다음에 조폭 연루 의혹,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재명 후보한테 지금 초점이 돼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과 연관이 돼서 그걸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마 그런 관련이 있을 것이다. 거기다가 대장동은 또 특히 부동산 부분에 민감하니까 부동산하고 직접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문제를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층이 역시 수도권이다. 그리고 특히 서울이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민심 악화, 이것도 윤석열 후보한테 다소 유리한 측면이니까 어쩌면 지역별로 서울은 별 문제가 아닌데, 근데 이제 다른 곳이 문제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경기 같은 곳은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얼마 전까지 했던 곳인데 이쪽에 정권 교체율이 54%로 상대적으로 다른 곳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재명 후보는 28, 윤석열 후보는 21%로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격차를 보이고 있죠.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지사의 후광 효과, 이건 뭐 틀림없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 격차를 메워가고 정권 교체율 54%인데 여기에 근접하도록 윤석열 후보가 이제 정책을 펴나가느냐, 이런 것들인데, 글쎄요, 여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고 있을 때와 사퇴하고 있을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뭐 사퇴한 지 한 보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 점점 이재명 후보가 인천 경기에서 받고 있는 지지, 이거는 아마 떨어질 가능성이 일부 있고, 그걸 거기에다 더군다나 대장동 개발, 백현동 특혜 의혹, 이런 것들이 다 성남 지역에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효과적인 윤석열 후보의 공격,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인천 경기에서 특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낮은 점, 이게 이제 앞으로의 공략 포인트가 될 것이다. 수도권, 뭐 흔히 수도권, 뭐 성남, 뭐 판교, 뭐 이런 곳이 이제 서울의 배드타운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배드타운도 그렇지만 그 지역에 또 젊은 층이 많이 삽니다. 왜냐면 서울에 워낙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이 젊은 층에 좀 취약하다 하는 거와 맞물려서 윤석열 후보한테는 과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와 뭐 어제 보니까 만났더군요. 만나서 이런저런 뭐 비단 주머니를 뭐 10개를 주었느니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이준석 대표가 무슨 비단 주머니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여하튼 이준석 대표와 함께 추진해 나가는 대선전, 이 점에서 윤석열 후보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가 있겠다, 이런 판단은 듭니다. 그리고 또 의외로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 고향이죠, 충청권에서 상대적으로 또 약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것도 좀 주목되는 대상인데, 여기도 정권 교체율이 인천 경기하고 똑같이 54%입니다. 평균보다 낮죠? 그리고 여기에서 지지율을 보면 이 같은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31%인데 윤석열 후보는 27%입니다.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이게 세종시와 대전, 충남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마 세종시에서의 절대적인 민주당 지지 압도, 뭐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충청권은 원래 어느 한쪽으로 여론조사가 이렇게 쏠리는 경향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부친의 고향이고, 어차피 이재명 후보가 그렇다고 충청도 출신도 아닌데, 그런 점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보다 왜 밀릴까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게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의 충청 연고, 이게 이제 아버지의 연고권이 있는 건데, 그 점이 별로 부각이 안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충청대망론이죠, 그게. 거기에 별로 부각이 안 됐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아마 지역 정치인들, 뭐 충남에서 뭐 가장 영향력 있다고 하면 뭐 정진석 의원, 정진석 국회 부의장, 그 다음에 충북은 뭐 정우택 전 의원, 뭐 이 정도가 될 텐데, 이런 사람을 앞세워서, 이런 중진들, 지역 중진들을 앞세워서 충청 연고권, 이걸로 아마 좀 이렇게 복구 작전을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근데 이것도 빨리 되지는 않을 것이다. 좀 시간은 필요한데, 충청 지역에 있는 현역 정치인들, 국민의힘,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호남은 뭐 잘 아시다시피 그건 뭐 워낙 예외적인데, 호남에서 과연 두 자릿수를 얻을 수 있을까? 저는 이번에도 두 자릿수 얻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건 뭐 호남의 특성상 그런 거고요. 다만 이낙연 후보가 탈락한 데 대한 호남의 일부 반감이 있을 텐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호남 유권자들의 전략적 투표, 그건 이번에도 이재명 후보한테 아마 90% 안팎을 몰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뭐 그냥 선방했다 소리만 들어도 잘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자, 지역별로는 이렇고요. 뭐 영남 지역이야 뭐 정권 교체율이 뭐 70%가 넘으니까 이 지역에 대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 그게 현재 조금 뭐 못 미친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은 충분히 만회가 가능하다. 연령별로 보면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건 경선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홍준표 후보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정권 교체율을 보면 20대에서 51%, 30대에서 48%, 40대에서 42%. 평균보다 한참 낮습니다. 이거는 바로 30대와 40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지지 기반이라는 측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매우 저조합니다. 20대에서 3%, 30대에서 7%, 40대에서 13% 이렇게 돼 있는데 매우 저조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재명 후보는 20대에서 20%, 30대에서 29%, 40대에서 44%. 그래서 이재명 후보한테도 주요한 지지 기반이 되고 있다. 하는 거는 뭐, 그게 이제 정권 재창출 여론이 높은 거와 맞물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 이제 일부 여기에, 이게 이제 홍준표 후보가 포함되어 있는 조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후보는 20대에서 24%, 30대에서 19%, 40대에서 12%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 홍준표 후보의 표가 저는 뭐 이재명 후보한테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얼마나 많이, 물론 여기에는 역선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윤석열 후보가 가져오느냐, 그거는 뭐 홍준표 후보의 역할도 필요한 부분인데, 홍준표 후보는 뭐 백의종군할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상의 경선 불복이다. 같은 당 후보인데, 근데 뭐 좀 쉬면서 생각을 정리하겠다라고 하니까 아마 홍준표 후보는 이제 나의 대선 도전길은 막혔다,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뭐 유종의 미를, 정치 인생 26년에 유종의 미를 거두는 선택, 이런 것들이 이제 홍준표 의원한테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과연 어떤 길이냐 하는 것을 본인이 잘 선택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여기에서 이제 뭐 사실 이걸 메꿀 수 있는, 이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대책이라는 거는 뭐 꾸준한 접촉 내지는 뭐 맞춤형 정책, 그러니까 20대와 40대 2040에 대한 맞춤형 정책, 뭐 이런 것들이 돼야 되고요. 뭐 그런 것들 외에 무슨 여기에 용 빼는 재주가 있겠습니까? 비단 주머니도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꾸준한 정책과 꾸준한 접촉과 맞춤형 정책. 뭐 어제도 보니까 뭐 청년들하고 만나고 뭐 이런 얘기 했던데, 그런 꾸준한 접촉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또 하나 아주 눈에 띄는 장면이 있습니다. 갤럽 조사를 보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뭐 어느 정도 있다, 뭐 그다음에 관심 없다, 전혀 없다, 이런 층이 있는데, 이 관심 없다 층, 여기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많이 밀립니다. 정치 무관심층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뭐냐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라고 답변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재명은 22%인데 윤석열은 14%밖에 안 되고,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한 데서 이재명 후보는 17%인데 윤석열은 8%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유가 뭐가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는 결국은 정치에 대한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최신 뉴스 뭐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보고, 근데 왜 이렇게 지지율 격차가 날까? 이거는 인지도입니다. 인지도. 지금 뭐 많은 분들은 이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얼마나 인지도가 높은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를 옛날에 보면요, YSDJ가 그렇게 정치를 오래 해도 YSDJ에 대해서 모르는 국민들도 꽤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치 무관심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 무관심층은, 이 사람들은 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냐? 이거는 인지도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인지도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떻게 갑자기 올릴 수 있느냐? 이거는 갑자기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윤석열 전 총장이 뭐 앞으로 또 인지도가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후보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뭐 방송, 뭐 신문 이런 데 계속 등장을 하고,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이름, 뭐 그게 뭐 지역 같은 데 돌아다녀 가면서 이제 자꾸 들리고 하다 보면 관심이 높아질 텐데, 근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다. 이건 오랜 정치 경험. 뭐 양쪽 다 영선이죠. 국회의원은 영선이지만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때부터 경기도지사까지 그래도 정치를 오래 했습니다. 이런 인지도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일종의 지지율로 나타나는 거죠. 정치 무관심층에서. 윤석열 후보는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2년 가까운 탄압을 받았지만
그건 탄압은 1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또 여러 가지 견제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대권 후보 윤석열로서의 어떤 그 인지도는 크게 높인 거는 없습니다. 올해 3월 4일 날 검찰총장에서 물러나면서부터 이제 인지도를 넓혀가는 이런 상황인데, 그 정도 가지고서는 지금 현재 오랫동안 정치한 사람들을 능가하기는 어렵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결국 꾸준한 활동, 뭐 이런 거 외에는 뚜렷한 대안은 없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윤석열 후보가 연령대별 뭐 이런 데서의 취약점, 그 다음에 이런 정치 무관심층에서의 취약점,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접촉, 그 다음에 꾸준한 정책 발표,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게 결국 뭐 무슨 뚜렷한 대안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런 것들이. 근데 오늘은 한번 이 윤석열 후보의 갤럽 조사 기준으로 본 그 취약성,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